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은석 구청장님과 1천여 도봉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이사동, 방학 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먼저 서울시 찻동사업 정책 변화에 따른 도봉구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찻동을 동행센터로 변경하고 위기가구와 복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발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찻동이 수행하던 보편적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선별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찻동은 지난 2015년에 시작된 사업이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동주민센터를 기반으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방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전부를 보편 방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찻동 8년간 서울시는 3,698명의 찻동 공무원을 충원했고 1년 인건비만 약 1,000억 원에 달하는데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방문 목표 인원의 2, 3%밖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찻동은 완전히 실패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찻동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한 사업으로 서울시 정책이 변화한다면 자치구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정책 변화에 맞춰 선제적 조치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사업 변경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업무의 조정 등 정책 변화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은석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장애 산책길 조성 정책 제안입니다. 우리 구는 대형 공원인 초안산과 둘리 쌍문공원을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공원 정책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2022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21%로 25개 자치구 중 상위 2위이며 장애인 비율은 4.9%로 자치구 중 상위 5위로 교통약자가 많은 자치구로 접근성이 불편한 보행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특히 필요합니다. 최근 도봉구 인근 자치구 및 서울시 여러 자치구에서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가 걷기 좋은 무장애 습길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숲속에서 경사가 완만하게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 총 33개소 연장 62.4km에 이르는 무장애 자락길이 조성되어 보행약자를 포함한 수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인근 공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에는 주민들이 생활권 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산책길이 전무한 상황으로 보행약자 주민들은 노원구 등 인근 자치구 무장애 숲길 및 중랑천, 우이천 등 천변 산책길을 찾아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도봉구에서도 자연환경이 우수한 초안산 및 쌍문공원에 무장애 산책길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봉 주민 누구나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 자락길 조성 정책을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근래 확인한 2022년 회계연도 도봉구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도봉문화재단 같은 지자체 사업 위수탁 기관은 지자체 대행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 남은 사업비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 사업비 교부액은
대행 사업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문화재단은 대행 사업 수익으로 잡아야 할 예산을 매년 출연금 수익으로 잡아서 회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도봉문화재단뿐만 아닙니다. 도봉구청 역시 사업 예산을 교부하면서 대행 사업비가 아닌 출연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한쪽의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봉문화재단과 도봉구청이 나란히 규정에 어긋난 회계 처리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잘못된 회계 처리로 인해 구에 반환되어야 반환금은 마치 도봉문화재단의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처럼 처리되어 있고 사업 종료 즉시 정산 반환되어야 할 돈이 매번 뒤늦게 다음 회계연도에나 도봉구로 2월 세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2022년도 사업비 중 미정산 반환금이 우리 구의 회계로 세입 처리되는 시기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인 2024년입니다. 이런 애결산 행태는 매년 미정산 반환금만큼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증액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국가 혹은 광역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종료 후 정산하고 남은 국시비 보조금을 반환하면서 정산하고 남은 돈뿐만 아니라 그 남은 돈을 갖고 있었던 날짜만큼의 이자까지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그 반환금과 이자에 대해 정해진 반환 시기를 놓치면 그에 대한 연체 이자까지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가 2020년 이전에 시행한 사업들 중 이자 반납을 제대로 못해서 연체 이자를 내기 위해 2022년에 추경으로 편성한 금액이 거의 3천만 원에 달합니다. 국가가 서울시 쪽으로는 반환 연체로 인해 연체 이자까지 물면서 도봉문화재단에서 마땅히 반환하여야 할 돈은 길게는 2년씩 회계연도가 밀려서 반환받고 있으니 이는 누가 보아도 이상한 회계가 아니겠습니까? 도봉문화재단의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는 구에서 묵과한 것이든 방조한 것이든 결국 도봉구의 관리 태만의 문제입니다. 도봉문화재단의 그릇된 회계 처리 방식과 정상금 반환 방식에 대해 구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조치하실 계획인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